석굴사원은 5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방에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어요. 방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았다면 그냥 부처님들만 모신 곳이네 하고 간단하게 올 수 있겠지만 그 방들의 이름과 이 불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가이드북에 적어갔기 때문에 아이랑 그걸 보면서 방들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여행을 했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황금사원까지 보고 저희가 시기리아를 가기 위해서 툭툭이 타고 버스 타는 곳을 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 그 아저씨가 저희가 시기리아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중간에 내려주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그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한참 걸어 올라와서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사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덕분에 담블라의 여러 곳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도 가고 망고라는 음식을 파는 곳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종업원이 저희 보고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1층에 자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왜 2층으로 올라가라지? 그리고는 뭐 그냥 가자 그러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그곳에 중국인 단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희들 놀라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점원들이 저희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행인 줄 알고 2층을 올라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즐겁게 웃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는 시기리아로 40분에 동안 버스를 타고 다시 넘어갔고요. 숙소에서 다음날 시기리아를 가야 되지만은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시기리아 근처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어요. 숙소도 많이 있거든요. 식당에 가서 사람이 많이 있는 식당을 갔어요. 저희가 이제 먹고 싶은 사모사와 로띠를 주문을 하고 아이는 환타 콜라를 시키고요. 저는 홍차를 시켜서 먹으면서 또 아이랑 즐거운 이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냥 들어가려니 좀 심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맥주를 한 잔 마실까 했더니 스리랑카는 맥주를 아무 곳이나 팔지 않아요. 보통 와인샵이라는 곳에서 맥주를 파는데 이곳에 BBQ 나이트라는 곳에서 맥주를 바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들어갔더니 그곳은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정원 같은 곳이에요. 정원 같은 곳에 테이블을 놓여져 있고요.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옆에다가 베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참 분위기 있고 좋았어요. 그 베드에 누워서 아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저는 맥주를 마시고 아이는 주스를 마셨는데 맥주를 컵에다가 얼음을 주는 거예요. 얼음이 들어가 있는 맥주? 한국에서는 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시원하고 맛이 괜찮았어요. 그렇게 라이언 비어를 마시면서 둘이서 시기리아에서 아주 아름다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6시 반에 시기리아 락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에서 뒤편으로 가는 코스였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해자를 끼고 이렇게 걸어가면 시기리아 락 입구가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아래로 보면은 매표소가 있어요. 표를 끊으면 되는데 17년도는 거기서 제가 삑장권을 끊었는데 18년도 갔더니 그 매표소에서 옆으로 조금 더 가면은 다른 매표소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표소에서 이제 표를 끊으면 되는데 17년도나 18년도나 금액은 똑같았어요. $30였어요. 좀 비싼 금액이죠. 이 스리랑카 여행지의 가장 중심은 시기리아 락 같아요. 그런 곳이다 보니 좀 비싸게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표를 끊고 저희는 이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7시 오픈이 되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있었고요. 한국인은 한 번도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동양인들을 보면 스리랑카인들은 다 중국인이냐고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았었는데 18년도 갔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희 중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크게 외쳤어요. 저희가 태극기를 가지고 여행을 다녔는데도 그 태극기 자체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인지 한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기리아 락을 올라갔어요. 한참을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약간 평지가 나와요. 그 평지에서 앞을 바라보면은
그 사자 발톱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자 발톱 사이의 계단으로 시기리아락이 올라갑니다. 시기리아락은 누가 만들었냐면은요, 카사파 왕이라는 임금이 만들었는데, 왜 그 바위 위에다가 왕궁을 만들었냐고 하면은요, 카사파 왕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임금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임금이 된 왕입니다. 예술에 뛰어난 왕이기도 했지만 약간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바위 꼭대기에다가 왕궁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궁을 짓죠. 중국의 만리장성 다 아시죠? 그 만리장성을 짓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그 만리장성 밑에는 많은 사람들 시체가 있다고 하듯이 아마 이 시기리아락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만든 왕궁에서 카사파 왕은 11년만 살아요. 더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11년 되는 해에 이 왕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괴로웠겠죠. 일단은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이 컸을 거고요. 동생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많이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카사파 왕이 남긴 이 시기리아락은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왕궁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왕궁을 만들었던 터들만 남아있는데 11년 동안 살았다고 하지만 그 11년 동안 그 왕궁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흔적이 없어졌긴 했지만 정말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거를 유지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곳에 올라가면 큰 나무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무에 앉아서 왕궁의 터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는 쓸쓸한 느낌도 들고요. 그 카사파 왕의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왕궁에서 살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다보면 그 경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리아락 맞은편에 피투간둘라라고 있습니다. 피투간둘라는 시기리아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도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피투간둘라에서 시기리아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올라가기도 하고요. 해지는 시기리아락을 보기 위해서 늦게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투간둘라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관광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곳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중국어도 들리고요. 물론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국어도 들리죠. 그리고 뭐 영어도 들리고요. 독어, 프랑스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시기리아락을 보기 위해서 피투간둘라를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17년도에는 피투간둘라를 갈 수가 없었어요. 18년도에 피투간둘라에 올라가서 시기리아락을 봤습니다. 그렇게 시기리아락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담블라로 넘어와서 담블라에서 버스를 타고 캔디로 넘어갑니다.